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기자단 현은빈 인턴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는 꾸준히 논제로 떠오르며 존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곤 했다. 그런 와중에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성의 견이 쏠렸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자들에게 특히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여성가족부 존치 여부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이 없는 곳, 예산만 축내고 비리가 있는 곳으로 뇌리에 박혀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름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막상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에 관해 물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여성정책기구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여성정책기구가 설립된 건 1988년으로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2월 25일 정무장관 제2실도 출범하였다. 정무장관 제2실은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면서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권의 연구개발 조정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몇 번의 직제 개정을 거치며 1998년 2월 27일 폐지되었지만 1998년 2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소관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남녀평등 촉진과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사항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예산과 기능 등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었다.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하던 업무와 함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하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일제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업무와 노동부가 하던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 업무를 이관받았다. 2004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까지 맡았다. 2005년 6월부터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며 여성부가 하는 다양한 여성정책과 함께 가족정책, 남녀평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로 자리 잡았다.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출산 별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 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 해체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새롭게 등장하는 때에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는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도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며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또다시 개편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에서 맡았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 기능을 담당하며 여성정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 1월 18일 여성부는 한 번 더 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 개편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던 청소년 별표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으며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도 대응하는 부서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여성 별표, 가족 별표, 청소년 별표, 아동 별표 다문화를 아우르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정부 기관보다 유독 여성 가족부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 시민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와 생각은 언론과 여성가족부에 반감을 품은 네티즌들의 선동도 한몫하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펼치는 정책은 일상과 밀접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책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면 와닿지 못한다. 지난 2월 10일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해달라 부탁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여성가족부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호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선 후보가 정한 공약이라고 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른 부처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공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현재 여성가족부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지원 등을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위안부 피해자 A씨가 별세하며 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12명이 생존해 있다. 이런 활동에도 여가부가 질타를 받는 건 비리 때문이다. 2018년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견됐으며 그 이후인 2020년에도 채용비리가 있었다. 또한 여가부 예산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사실도 밝혀지며 여가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게다가 성인지 예산으로 35조가 쓰인다는 루머까지 돌며 시민들은 여가부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22년 기준 정부 전체 예산의 0.24%, 1조 4,650억 원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1년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에 가장 많은 61.9%, 9,063억 원 예산을 쓰고 있다. 그 다음이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18.5%, 2,716억 원가 쓰이며 성평등 정책 7.2%, 1,055억 원, 중경력이 단절된 여성 경제활동 지원으로 737억 원이 쓰인다. 여성가족부를 단순히 표심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하기에는 이들에게 복지를 받는 집단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 문제가 된다는 하나를 없애버린다고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면 될 것이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에 맞는 마땅한 벌을 받게 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존재를 단순히 분노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왜 부서가 생겨났는지, 왜 숱한 개편과 폐지론을 겪으면서도 존치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에는 많은 이들이 마땅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다수다.